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5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셀트리온 코멘터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문의가 왔더라고요. 지금 좀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얘를 갈아타서 지금 움직임이 좋은 2차전지나 로봇이나 테마주, 급등주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수익을 회복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되시는구나. 그래,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지금 주시장이 이렇게 움직임이 크고 한 번에 30%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나도 그런 종목 하나 사서 빨리 회복하고 원금 회복하고 투자 수익까지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식을 계속 보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오늘도 보시면 급등주들, 이상 급등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문, 이 뭐죠? 이제 상장된 종목인가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얘 얼마죠? 293억. 성신양의 우선주 150억. 엔투텍인가요? 얘도 계속 상한가네요. 1700억. 한국 앵커 이것도 골 때리는 주식이죠. 260억. 지연에너지 얘는 상장 스펙주 상장됐는데 리튬 추출 이스라엘 회사 인수했다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말이 안 되죠. 코오롱 글로벌 얘도 200억, 윈텍 1300억, CJ 바이오 시스 2200억, GN큐리 800억, EDGC 1600원. 얘는 옛날에 코로나 관련주 아니었나요? 매드팩토 5천. 얘는 좀 사이즈 그나마 나머지 외에는. 그래서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은 이제 정상적인 기업들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이 일반적인 시총 큰 대형 우량주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한가가 갔으나 여러분이 막 1억씩 2억씩 주식을 사기에는 실제 호가나 움직임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한가 갈 때도 대유 지금 보시면 뭐죠 이거는 분위기가 약간 상패 쪽인 것 같은데 느낌이. 감사보고서 안 줬나? 적정 나왔는데 왜 이러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조광 LI 이런 것들 한가 왜 얘도 한가야? 상대표 얘도 특별한 얘기가 없네요. 왜 이러지 갑자기? 730억 왜 이렇게 한가가 얼마나 나왔지? 3개나? 네. 그 다음에 MI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이 변동성이 이렇게 큰 종목들을 건드리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당장 이 하한가가 한 번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계속 이어진다든지 계속 신저가를 갱신한다든지 이 회사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겨우 30% 회복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냥 원금이 전액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1억 중에 30% 3천만원 빠지고 7천만원 있는데 이거 상한가 가는 종목 워낙 많으니까 이런 거 하나 띵 사가지고 상한가 만들고 회복하고 난 다시 주식 안 할란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증시가 코스닥 쪽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오니까요. 2차전지 하나 사서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그게 쉬웠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되어 있겠죠. 저도 주식 지금 자문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도 해봤고 2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그게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계속 주식시장을 맞추는 사람도 없고요. 계속 돈을 번 사람도 없고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인데 만약에 그 유튜버들이 딱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수익이 잘 나고 엄청난 성과를 낸다면 저는 유튜브 방송을 찍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 자문을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도 안 하고 자문도 안 하고 그냥 매달 1억씩 예를 들어서 이런 제목이 있겠습니다. 차트 하나만 보면 1억씩 월 1억씩 벌 수 있다 이런 제목들의 유튜브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왜 찍는 거죠?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1억씩 벌 수 있는데 10억이면 1년에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꼬박꼬박 1억씩 박히는데 근데 주식시장이 꼬박꼬박 그렇게 매달 1억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차트가 움직이고 그 차트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대박 나고 하면 지금
그런 주식들만 해서 배워서 모든 사람들이 1억씩 벌고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항상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이 있다, 확률적으로 높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제 얘기는 하는데 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저도 전업 투자자 한 3년 하면서 이제 주식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긴 했으나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냥 단순히 뭐 단타 친다, 뭐 그다음에 뭐 작전주 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에 있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만약에 주식으로 투자한 자금을 다 까먹어도 월급 받아가면서 살면 되는데 전업 투자자들은 내가 가진 자본금 자체가 없어지면 이제 먹고 살 수도 없는 수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소득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잔고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억 절반 정도를 매매를 하면서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뭐 3억 정도 있는데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뭐 편의점이나 상가 같은 거에서 뭐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00씩 벌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구상하듯이 전업 투자자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3억을 다 한 번에 주식을 사가지고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한 1억 2억은 완전히 비상금으로 빼놓고 한 1억 나머지 1억 가지고 뭐 단타를 친다든지 아니면 진짜 우량주를 사서 그냥 뭐 10% 나오는 배당 나오는 거 그러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월급 받고 이제 주식 레버리지 대출 일으켜서 뭐 한 1억 정도로 단타를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돈을 벌어 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매달 월 1억씩 벌기가 힘든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매달 100%씩 수익 나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개인 투자들이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아 그래, 그랬던 것들을 얘기하니까 주식 자문을 하면서 뭐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과거의 일을 설명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10% 정확하게 올라간다라고 예측하진 않고요. 10% 올랐던 거, 뭐 과거 수익률, 뭐 저도 뭐 이 종목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있지만 앞으로 이 종목에서 얼마 수익 정확하게 뭐 몇 프로씩 날 겁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거든요. 예, 어떤 산업이 좋아진다, 어떤 업황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예. 그리고 그 타이밍이 지금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를 이제 팔고 그 남은 7천만 원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바꿔서 종목을 변경해서 또 2차전지 뭐 로봇 이제 저평가된 거 뭐 저가에 매수 들어가서 이제 조정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야 조정 없는데 조정이 왔어 기회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조정이 없다고 했는데 빠지면 올라오네 빠지면 올라오네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내가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나 이런 대형주들은 지금 주가가 이미 큰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지금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가진 잠재 성장성, 뭐 앞으로 매출 성장성, 뭐 이익 성장성 이런 것들이 100%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 과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번 시세를 주기 시작하면 얘네들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 힘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이게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얘네들은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고 뭐 이제 바이오 시밀러 베타도 나올 수 있고 신약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중국 쪽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이라 유럽 뭐 북미 남미 전체적으로 신공장 준공해서 뭔가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잘 모르는 뭐 리튬을 개발한다더라, 리튬 회사가 인수했다더라, 뭐 리튬을 뭐 추출을 한다거나 뭐 리튬 광산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막연한 기대감들이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리튬 광산 개발 투자에 3천억을 썼는데 돈 다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공신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리튬 광산을 추출 회사를 인수했는데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매출이 안 나와. 이익이 안 생기는 거죠. 예. 해봤자 뭐 한 달에
매출 100억, 200억밖에 안 나온 거예요. 주가는 뭐 몇 조 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빠지고, 그러다 보면 완전 정신 못 차리거든요. 나중에 망가질 때는 그냥 반토막입니다. 셀트리온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레키로나 나온다 해가지고 레키로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으로 분명히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경험을 다시 하러 가려고 자꾸 고민이 된다. 그거는 이제 2번, 3번 이제 엇박자를 내시는 거죠. 예. 이미 한 번 박자가 이제 틀려졌습니다. 일단은 엇박자를 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박자가 틀린 상태에서 걱정으로, 우려감으로 또 엇박자로 내려가 버리면 두 번째 엇박자 때는 단순히 투자 손실이 아니라 멘탈하고 멘탈, 정신, 심리 뭐 이런 게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 이제 화살을 한 번만 맞아야 되는데 2번 맞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화살은 어떻게 된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도 한 번 맞고는 버틸 수 있는 거죠.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뽑아서 수술하고 하면 되는데 화살을 2번 맞아버리면 이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제 주식이고 뭐고 다 돈이고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하고 돈을 잃어도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가정 생활을 하고 뭘 하거든요. 아직은 버틸만 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칫 실수로 또 욕심내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는 그냥 셀트리온이 떨어져서 받는 충격은 하나 맞은 게 더 아픈 거죠. 예. 2번 맞은 게 아니죠. 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다 팔고 2차전지 샀는데 그게 2배 올라가서 원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았을 때 원금 회복했을 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붙거든요. 이제 뭔가 혈기가 왕성해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와장창 돼버리면 이제 잦은 매매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많은 매매를 해서 계속 수익으로 복리 효과, 투자 수익을 계속 불려잖아. 눈덩이처럼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게 계속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절대적인 투자 수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종목 뭐 한두 개 몰빵 투자하고 막 이러면 골 때리는 거거든요. 맞을 때 이번에는 맞았는데 이제 그 다음 가면 갈수록 그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완전 확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대박 난다라는 거는 대박 난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한 번, 2번 해서 크게 수익 나고 잘해서 크게 한번 일으킨 사람들, 뭐 몇십억씩 돈을 번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금을 또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영리하게 자금을 빼놓습니다. 뭐 10억, 20억씩 자금을 완전히 빼놓고 5억, 10억 가지고 또 운용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크게 벌고 그걸 다시 또 베팅하지는 않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한 종목, 2종목으로 돈을 번다. 아니면 첫 번째 포트가 돈을 왕창 번다. 뭐 이렇게 해서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더 노련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차전지 쪽에서 뭔가 로봇 쪽에서 뭔가 엄청난 큰 성과를 냈지만 실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자금이 들어왔다가 대부분 자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싹 빠져나갔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번 장세를 이끈 주체 세력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차트의 모양새들이 전부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이 뭐 개인이 많이 샀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실적으로 올 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한 3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급등한 뒤에 개인들이 더 덤비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주식을 개인이 한 거지 기다리고 있다가 개인들이 확 2배, 3배 수익 난 개인 투자자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충분히 유혹 당할 만한데 지금 흔들릴만 한데 그 흔들림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 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학 책을 제가 보더라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 변경을 한 후에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받는 후에 뭐 이런 심리학적인 뭐 조사나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받는 그 후회가 좀 덜하다, 충격이. 내가 선택 변경을 했을 때 얻는 실패에 대한 충격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본인 투자 판단을 첫 번째 투자 판단을 믿고 좀 힘들지만 굳건히 한번 믿고 밀고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좀 문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공식적인 뭐 1대1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 만약에 제가 이랬다면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투자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냥 말인 거죠. 생각인 거죠. 제가 뭔가 투자를 조언해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제가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라고 단정적으로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의 생각은 그동안 주식 투자했던 경험은 이래 왔다라고 저의 얘기를 그냥 풀어 나가는 정도 수준밖에 못 해드리는 점, 이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제가 주식을 해본 경험상 그렇더라. 제가 단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의미가 없고 굉장히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는 제가 사라고 해서 샀어요, 제가 팔라고 했어요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책임 전가도 할 수 있고 책임의 전가를 했는데 실적으로는 아무런 책임 보상도 못 받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본인 계산, 본인 투자 판단, 최종 결정, 매도 버튼을 본인이 누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그 어떠한 뭐 유튜버, 뭐 전문가, 자문, 뭐 펀드 매니저, 뭐 투자 주식, 뭐 어떤 기업 투자했는데 손실이 봤다고 물려주세요 하면 하나도 물려주는 곳이 없다. 요걸 꼭 명심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투자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일단은 수급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어제도 강한 반등이 좀 나왔고 움직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도 이제 뭔가 좀 그동안 240일 이평선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제 수렴도 다 된 것 같고요. 일시적인 툼에도 좀 나온 것 같고 뭔가 움직임이 이제 우상향, 이제 새로운 태동, 과거에 이런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나 뭐 로봇이나 뭐 테마주들이 이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주가가 뭐 날라다녔던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움직이던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았던 국면이 많았습니다. 그런 국면을 다 이겨내고 뭐 이럴 때 보시면 뭐 거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연봉으로 보시면 몇 년 조정받았나요? 여기 12만 원 있죠. 2010년부터 10년 동안 조정받았습니다. 10년 내내 주가가 빠지다가 14,800원 찍고 지금 11만 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솔직히 12만 원에서 14,000, 완전히 뭐 거의 80% 90% 날라갔죠. 이때는 완전히 뭐 최악의 주식이었습니다. 이거 뭐 돈 벌겠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인수하고 한국항공우주 인수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우주하고 김정일 회장이 뭐 샤바샤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완전히 뭐 수주받고 뭐 잘 되고 이러면서 날아간 거거든요. 뭐 이렇게 주식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한 번은 업황이 온다. 그 다음에 뭐 과거에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게 LIG 넥손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뭐 이걸 투자하신 분이 저한테 나는 진짜 그게 이제 직원분이셨는데 한 13만 원, 10만 원 뭐 공모 회사에서 받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15,000원 가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LIG 넥손을 이제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다. 대출도 받았고 회사에서 보통 자사주 매입할 때 대출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썼지,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주가는 맨날 떨어지지, 15,000원 갔지, 다 정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얘기 드렸죠.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한번 옵니다. 근데 결국 그 가이가 15,000원에서 또 12만원 또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은 좀 조정받았지만, 그냥 셀트리온도 지금 비록 뭐 30만원 찍고 15만원 와 있지만, 네, 여기서 10만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5만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도 그 세력들 모종의 어떤 움직임이 연출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올리는 것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오랫동안 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장세에 상관없이 매일 떨어지는 아이들은 나중에 시장 장세에 상관없이 매일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럴 세력이 있구나. 붙어 있구나. 그래.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네. 그리고 그 기업이 괜찮다면, 네, 그렇게 지금까지 자문도 해드렸고, 저도 주식 투자해서 그렇게 수익도 내본 경험도 많았었고, 결국에는 분명히 그런 업황 사이클, 그런 흐름이 온다. 그렇게 믿고 계속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판단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뭐 교육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위로의 말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생각들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시장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잘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